안녕하세요. 나는 1,000억 원을 벌었다. 카예행 골침 안오행누 양기수 인사 올립니다. 식후에 울금 한 잔 마셨습니다. 어디에 2번 마신 것 같아요. 3번도 마시는데 잠깐 저기 백반집에 밥 먹으러 갔는데 분양팀이 왔더라고요. 아는 분들이 하고 저를 오랜만에 뵌 분들이 계신데 저한테 살쪘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살쪘다는 얘기가 듣기 좋습니다. 예. 어, 그 상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상식. 예? 상식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칼을 팔 때 이 칼로 사람 다치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칼의 용도 상식입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팔 때 이 핸드폰으로 보이스 피싱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당연한 거니까 상식입니다. 우리가 카드 단말기나 포스를 설치할 때 이걸로 깡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말 하지 않아요. 네? 다 불법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건 상식입니다. 그런데 제가 살다 보니까 진짜 이건 뭐 기본 상식이잖아요. 근데 그게 안 통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걸 내가 실제 경험을 했습니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제 그제 제가 연달아서 네이버 보통 우리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저도 검색을 많이 합니다. 심심할 때. 예, 항상 들고 다니니까 핸드폰이니까. 부산 여고생 사건이 어제에서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뭐 카톡이 다 지워졌다느니 뭐니 뭐 철저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어제 뭐 상식이 안 통한다는 것도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내 기준에서 말할 때 상식이지 제3자 타인의 입장에서는 그게 상식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다. 그 사람, 내가 가진 지식이나 내가 살아온 그 길하고 그 사람들이 살아온 그 환경이나 뭐 그런 건 다르잖아요. 거의 뭐 똑같은 사람은 없잖아요. 이거 뭐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그 여고생분들 3분이나 안타까운 선택을 하셨는데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가 뭐 큰 대형 뭐 사고가 날 때도 있잖아요. 뭐 비행기 사고 날 때도 있고 무슨 뭐 사고가 날 때도 있는데 사실 그건 뭐 어떻게 보면 막을 수도 없는 거예요. 느닷없이 나는 사고를 갖다가 인간의 힘으로 어떤 사람은 그걸 인재라고 하는데 사실 인간이 그 모든 사고를 예비해서 막기란 쉽지 않습니다. 뭐 자연재해도 아무리 인간이 미리 대비해도 그게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허점이 나와요. 그게 실수하는 게 인간입니다. 뭐 산사태가 어디에 날지 그거 다 예측할 수 없어요. 나고 난 다음에 인재다 천재다 하는데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신이 만약에 우리가 신이면은 다 막았겠죠. 여기 저기 나무 상태 뿌리 상태가 뭐 거시기에 이거 무너져. 근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걸 다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근데 부산 여고생 사태 같은 사태라고 좀 하고 싶네요. 그리고 어제 그 상식이 안 통한다. 그 제 기준이에요, 제 기준.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안타까운 선택을 했을 때는 그건 충분히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못 막았냐? 내 기준, 내 상식으로만 얘기한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먼저 그 사람의 얘기를 우리가 들어봐야 되거든.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사람의 가치관은 무엇이고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무엇이고 뭐 꿈이 무엇이고 여러 가지를 우리가 들어보고 해야 되는데 보편 일반적으로 여고생들은 이렇게 해야 돼. 여고생 여고 2학년 3학년은 대학 가야 공부해야 돼. 그건 이제 어른들의 기준이지. 제가 얼마 전에 초등학교 누구한테 그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여자친구 때문에 괴롭다고. 뭐 쉽게 얘기해서 여자친구 때문에 신경 쓰인다. 이거 저희 때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예요. 설사 누군가를 좋아해도 우리는 그 말을 못 했거든요. 가슴앓이를 하지. 근데 요즘 초등학생들은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세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하고 고등학교 다닐 때 생각하고 지금 고등학생하고 그 세대 차이는 어마어마할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부모 자신이 자기도 부모도 그럴 거예요. 나도 학교 다녀봤다. 네 마음 안다. 근데 그 시대가 바뀌었어요. 저희 때는 PC방도 없었고 핸드폰도 없었고 소통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고 놀이 문화가 완전히 달랐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근데 부모가 자기가 경험했다는 이유만으로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렇잖아요. 그건 환경이 바뀐 건 생각 않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그래서 유튜브를 항상 말씀을 드려요. 초등학교만 나오게 해도 충분하다. 나머지는 A범절 가르쳐야 하고 그 외의 것은 맡겨라. 유튜브에서 다 나오는 걸 못 들어 침대에서 편안하게 누워서 공부할 수 있는 걸 갖다가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그것도 일찍 잠을 아껴가면서 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하고 싶을 때에도 다 천재가 될 수 있는 세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미 바뀌었어요. 근데 부모 세대들은 자기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쓸데없는 학교를 보낸다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가 너무 과거에만 집착하는 게 아닌가. 과거에 내가 배웠던 거, 과거에 내가 했던 게 고착화돼 가지고 내 자녀에게도 그걸 강요하고 일단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요즘 부모, 지혜로운 부모는 조언을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조언을. 초등학생이라 하더라도 중학생, 고등학생이라 하더라도 야, 아빠가 지금 회사에서 힘든데 좀 어떻게 했으면 쓰겠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반대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엄마가 지금 무릎이 아픈데 그래갖고 옛날보다 수입이 덜한데 네가 옛날처럼 이렇게 돈을 마구자구 쓰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니? 아니면 엄마가 무릎이 아파서 수입이 좀 덜해서 용돈을 좀 못 올려주겠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과연 자녀가 누구예요? 자기 핏줄 가족이잖아요. 대부분 자녀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어머니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용돈을 좀 줄여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 한편으로 엄마가 나를 인격체로 동등하게 인정해 주시는구나. 나를 얼마나 믿으면 나한테 이렇게 조언을 구할까. 농담 같지만 이게 진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조언을 구하는 부모가 계실까? 거의 저는 그래서 우리가 부산 여고생 거기서 그 여고생들한테 우리가 조언을 구하고 그리고 조언까지는 아니더라도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봐라. 그랬냐? 그러면 당분간 좀 쉬어라. 그래. 학교가 필요 없다니까요. 대학교 가서 대학 나와서 뭐 할 건데, 솔직히. 왜 대학 때문에 애들 힘들게 하냐고. 대학 나와도 대학에서 배우는 게 유튜브에 다 있는데, 왜 돈 들이고 시간 들여서 쓸데없이 하냐고. 이게 부모 세대는 9시 출근하고 6시 퇴근이 이렇게 됐지만 지금 아이들이 그렇습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뭐 유튜브에서 인기 있으면은 뭐
더 훨씬 많이 벌고. 어떤 박사님이 그랬나요? 한 길로만 가면은 1등에서 100등이 정해져 있지만은 100명이 각자 다른 길로 가면 다 1등이 된다고. 그분 책이 아마 여기 있을 거예요. 이여령 박사님이었나? 그 유튜브 강의에서 본 것 같아요. 똑같은 길로 가면은 레드오션이지만은 나만의 길로 가면은, 지금은 그리고 실제 나만의 길로 가야 되는 시대 같아요.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AI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시대에 지금 고등학교, 대학교 다닌다는 것도 참 그것도 우스워요. 사실은 저는 그 책가방 들고 힘들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우습지 않나요? 학원 다니는 것도 우습고, 다 이미 스마트폰 안에 다 들어있는 정보를 뭐 들어가서 돈 내고 시간 낭비하고 배우냐 이거야. 또 그런 쓸모없는 걸 배우니라고 스트레스 줘서 어제와 같은 그 안타까운 한이 맺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 시대가 바뀐 거 알아차려야 되는데 알아차리지를 못하고 그냥 누군가 이렇게 할 거예요. 제 말대로 학교 필요 없다. 그럼 이제 한 명이 오면은, 제가 아직은 이제 유명인이 아니라서 제 말이 씨도 안 먹히지만은 누군가는 이제 그렇게 할 겁니다. 즉 지금 농사 안 짓고 뭐 반도체 만드는 거 똑같아요. 옛날에는 농사가 천직이라 했지만은 지금 누가 농사 짓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사실은 다 몰려왔잖아요. 그것도 이제 누가 해야만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어제 그 부산 여고생 같은 경우는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 그 계신 분들, 윗대가리들, 이 양반들이 당해봤겠냐 이거예요. 대부분이 우등생 엘리트 과정을 밟은 사람들이 위에 계시잖아요.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시험 쳐서 고위직에 올라가고 뭐 장관도 하고 다 하겠죠. 그분들이 그걸 당해봤겠냐고. 설사 당해봤더라도 너무 머나먼 얘기예요. 그분들이 계속 어려웠다면 지금 고위직에 있을 수가 없죠. 꽃길을 계속 갔으니까 고위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론적으로 알아도 가슴으로는 몰라요. 이론은 당연히 알죠. 자기가 공부했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론만 가지고 논리만 가지고 삽니까? 가슴으로, 마음으로 사는 거지. 가슴으로 얘기할 때 진짜 그 사람들이 알아듣지, 그냥 주둥이만 나불나불 한다고. 사각지대 이연이라고 제가 오늘 제목을 달 건데, 제가 지금 당해보고 있잖아. 한 2년 가까이. 징글징글합니다. 징글징글해. 제가 절대 지금 다짐하는 게 충고나 훈계하지 말라. 이게 충고나 훈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냥 들어주면 되거든. 내 말 한마디도 않고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계속 물어보고 들어주고. 근데 안 당해본 사람, 당해봤는데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위에서 뭘 해봤자 씨도 안 먹히죠. 근데 제가 사실은 사각지대 위원장을 해야 되는데 하기 싫어요. 사실은 시켜준다 해도 그 월급 한 500만 원 정도 받을려나 모르겠어요. 저는 1,000억을 지금 벌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공무원 이거 해서는 답이 1,000억을 어떻게 벌어. 이재명 대통령이 삼고초를 한다면 몰라도 저는 이게 당해본 사람이 해야 된다. 특히 사각지대 위원장은 진짜 당해본 사람, 현재까지 당하고 있는 사람, 이게 가슴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 현재까지 아파본 사람이 그 사각지대 위원장을 해야 돼요. 아우, 저 벌써 눈물이 고이잖아 지금 말하다 보니까 한이 맺혀서. 어?
이게 지금 그렇다고요. 제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똑같은 말도 내가 사각지대에 있으면 비수예요, 비수. 그래서 제가 아까 상식이 그런 얘기도 서두에 했지만은 내 잣대를 보지 말라 이거예요. 내 말만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니던 고등학교 시절하고 지금 고등학생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다. 그리고 제 기준이지만은 굳이 학교 안 다녀도 되는데 왜 학교 다니게 해서 애들이 힘들게 하냐. 초등학교만 나오고 A범절만 가르쳐도 나머지는 다 유튜브에서 인터넷으로 배울 수 있는 세상인데 왜 세상이 바뀐지를 알아차리지 못하느냐. 쓸데없는 걸 가르쳐서 아까운 목숨을 왜 그렇게 만드느냐. 왜 멍청 바보 천치같이 부모가 바보 천치예요. 아이들은 똑똑한데 아이들은 이미 그걸 캐치를 하고 있는 거를 스마트폰하고 막 춤추고 막 하잖아요. 애들은 미래의 시대를 아는 거야. 아이들은 고정관념이 없으니까. 근데 부모들은 고정관념 덩어리고 지들이 이미 낡아 빠진지를 몰라. 그럼 무식한 놈이 고집 피우면 답이 없어요. 아 진짜예요. 무식한 놈들이 특징이 뭐예요? 왕년만 얘기해요. 그리고 고집이 세. 아직도 대학 나오면은 줄 세우는 줄 알아. 그때는 AI도 없었고 우리 때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시대가 느렸잖아. 갔냐고. 우리 때는 대학 나온 사람이 드물었어요. 서울대 나오는 사람 드물고 유학 가는 사람 드물고. 그리고 유튜브가 결정적으로 우리는 학교 아니면 배울 데가 없었어요. 학교 학원 아니면은 그걸 배울 데가 없었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에 유튜브에 다 나와 있는 걸 갖다가 왜 힘들게 배우냐고. 왜 그리고 힘들게 애들 그 돈이면은 아이들하고 좋은 데 가서 추억을 쌓을 수 있고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는데 알아야지. 자기가 시대에 바뀐지 모르고 안 당해본 사람들이 아니면 당해본 지 몇십 년 된 사람들이 위에서 조종을 하니 그게 되겠냐고. 주둥이만 나불나불거리지. 가슴은 딴 데에 있고. 그게 충분히 막을 수 있는데 가슴은 없고 머리만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잘났다고 떠들어대니 그게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이 됐어. 그러면 다 똑똑한 사람만 장관시키면 안 된다니까. 당해본 사람들을 시켜야지. 똑똑한 사람이 대다수가 포진하겠지만은 사각지대 유연이 같은 경우는 당해본 사람이 현재까지 당한 사람이 그 마음을 알지.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오래전에 갔던 사람이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하냐고. 어쨌든 더 이상 하면 감정이 북받쳐 올라올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는 1,000억 원을 벌었다. 가예행고 일침 안호행루 양기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